빨리 들어와라. 저 뒤에 저 출석 체크지 안 갖고 온 친구들 이거 받아가. 입구에 책상에 있어.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어,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현재 가치 얘기를 해볼 건데 어, 여러분들 부기 얘기 들어봤지? 부기하고 회계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기는 회계의 과거 이름이고, 응? 그 부기가 옛날에는 부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회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복식부기 원리에 요 현재 가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기에 했을 때는 이거는 단순한 기술이지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에 불과하지 학문으로 정립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현재 가치 개념을 장부 기록에 반영할 수 있게끔 되면서 자신 있게 회계도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공부한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현재 가치 테크닉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 힘들어. 응? 지금 회계는 말이야.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 현상을 기록을 하는 건데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이 미래에 발생이 돼. 그러니까 미래 금액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현재 가치 개념 공부를 하는데 중급회계에서 우리 회계학에서 나오는 현재 가치 개념이 크게 보면 네 가지 형태. 내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거라. 어. 자, 먼저 무이자부라고 돼 있지. 이자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토지를 팔았어. 토지를 팔았다. 자, 여기 지금 여기다가 분개를 한번 해볼까? 자, 토지 800원짜리야. 이걸 팔았어. 팔고 지금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는 놈이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주고 2년 뒤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당장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주고 2년 뒤에 내가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보면 지금 너 당장 1,000원 받을래? 2년 뒤에 1,000원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받지. 그렇잖아? 자, 이거는 말이야. 지금의 1,000원하고 2년 뒤에 1,000원하고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 1,000원이 훨씬 더 가치가 커. 그렇잖아?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화폐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를 화폐의 시간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의 현금 100원하고 2년 뒤에 100원. 지금의 100원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돈하고 미래의 돈하고 이 차이를 보상을 해야 돼.
이 차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자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 이해되지? 그거를 율로 바꾸면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자나 이자율은 현재의 화폐 금액과 미래의 화폐 금액을 교환하는 비율이다.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겠지?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10%라는 이자율을 준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시장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리 중급에 공부하면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이제 현재 시중 금리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리가 10%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자, 요걸 이렇게 생각을 해. 지금 이 1,000원인데 1,000원의 가치가 봐라. 지금 1년 후에 1,000원이야.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자율이 10%면 말이야. 지금 현재 909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다시 거꾸로 이렇게 보자. 909원에 이자 10% 때리면 얼마예요? 909원인데 이자 10% 때리면 91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1년 후에 1,000원이 되는 거거든. 아, 1,000원하고 1년 후에 1,000원하고 지금의 901원하고 가치가 같다는 거야. 그지? 이 차익이 뭐라고? 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요 이자율 가지고 미래 금액과 현재 금액을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2년 말 시점에서의 1년 전 가치는 909원. 자, 이거를 봐라. 여기다가 10% 곱하면은 1,000원이 되잖아. 그지? 거꾸로 계산하면 나누면 되는 거야. 그지? 1,000원을 10%로 나누면 1.1로 나누면 909원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자. 이게 1년 말인데 1년 초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826원이야. 이거는 거꾸로 봐. 여기가 99원이 이자지, 91원이 이자지. 야, 여기 826원에다가 10% 때려봐라. 얼마 나와? 826원에 10% 하면 83. 83 하면 909원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응.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지금 내가 2년 후에 1,000원 받기로 했거든. 그럼 바꿔서 지금 당장 받으면 얼마? 당장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 자, 다시 2년 뒤에 1,000원하고 지금의 얼마하고 826원하고 같은 금액이야. 그럼 당장 내가 받는다 그러면 얼마? 826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얼마다? 826원이다. 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826원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당장 못 받지, 그지? 자, 봐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매각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채권 뭐라고 얘기한다? 이수금. 만약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뭐라고 한다? 매출채권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상품 외에 다른 자산을 매매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때는 미수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 토지를 샀는데 이 공정 가격이 얼마라고?
826원. 그지? 자, 여기서 내가 826원짜리 토지를 샀는데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외상으로 샀어. 이때 쓰는 계정값은 뭐다? 미지급금. 응? 자, 우리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을 때 그때 뭐라고 한다? 매입, 재무 이렇게 하지. 상품, 제품 외에 원재료 외에 재고자산 외에 나머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그러니까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대칭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 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쪽에서 봐. 이 토지 장부 금액이 800원이거든. 근데 이거 지금 팔아서 당장 받으면 얼마다? 826원이야. 얼마 차이가 나지? 26원 차이가 나. 그래서 이 차액을 우리 뭐라고 하냐?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얘기해. 800원짜리를 826원에 팔았구나.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자. 야, 지금 826원짜리 토지를 서로 주고 받은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남은 게 얼마냐면 826 미지급금 826 이렇게 됐네. 자, 그런데 우리가 2년 뒤에 얼마를 주고받기로 했어? 1,000원을 주고받기로 했지? 그러면 826원하고 1,000원하고 요 차이가 뭐다? 차이는? 이자야, 이자. 그렇잖아?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안 쓰지 마. 내가 붕괴로 한번 보여줄게. 자, 내가 826원에 지금 채권이 있어. 근데 2년 뒤에 이게 얼마 들어온다고? 1,000원이 들어와. 그러면 붕괴해 볼게, 내가. 현금 1,000원이 들어와. 근데 내가 이 거래로 인해서 채권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얼마? 826원. 이렇게 미수금 826원. 나머지가 뭐다? 이자, 수익 174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분계 구조만 알면 돼. 이 구조만. 자, 여기 지금 미지급금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826원짜리 토지를 샀지만 나중에 줄 때 얼마 주는 거야? 1,000원을 주는 거 아니네. 그럼 1,000원 줘 이렇게. 미지급금 826원, 나머지 이자 비용 174원. 자, 지금 우리가 일단 요 거래에서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요 개념은 잡았지. 그지? 826원의 채권 채무인데 미래에는 1,000원만큼 지급하기로 했고 따라서 174원만큼을 이자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문제가 말이야. 요 174원의 이자는 1년치 이자야, 2년치 이자야? 2년 이자지. 그렇잖아요. 2년 이자. 2년. 우리가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씩 공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이자 자체를 연도별로 쪼갤 필요가 있어. 그치?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해야 돼. 요 삼각표라고 돼 있지? 요 삼각표 우리 여러분 다 알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표. 응? 이 유효이자율법 삼각표 작성한 이유가 연도별로 정확하게 이자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표가 이렇게 돼 있지. 장부금액,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액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책을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책 쓴 친구들이 이 송상엽 회계사하고 뭔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장부금액을 이쪽에다 놓은 친구들도 있어.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이 여기다 장부금액 이렇게.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해. 어느 어떤 게 서더라도 뭐 관계 없어. 장부금액이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뭐 그건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삼각표에서 말이야. 장부금액 그랬지. 어제 얘기했지만 북밸류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이야. 지금 X 1년 초에 얼마냐면 826원의 채권채무. 자, 그런데 우리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이 돼. 그지? 여기서 유효이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실질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효이자 또는 실질이자. 자, 우리 지금 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의 이자율이 몇 프로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자율이 10%야. 맞아?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자율이 10%야. 그렇다면 유효이자는 얼마야? 83원이지. 맞아? 자, 그런데 그러면 826원이었고 1차 년도 이자는 10% 때려서 83원이야. 근데 여기 액면이자다 그랬다? 액면이자를 다른 말로 용어가 표시이자 또는 표면이자 이렇게도 얘기해. 표시이자, 표면이자 또는 요 란이 이 컬럼이 뭐냐? 현금 수수액이야. 자, 83원의 이자인데 이거 주고받은 거 있니 없니? 83원만큼 주고받은 거 있어?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없어? 제로야? 그럼 제일 오른쪽에 상가액 나왔다? 이 상가액이 뭐냐? 장부 금액에서 조정되는 금액. 장부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금액. 자, 다시 83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이자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고받지 못했어. 다시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 83원의 이자를 받아야 돼. 제가 안 줘.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2년 말에 합쳐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금 못 받았으니까 이거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금액만큼 채권 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부 금액에 조정한다. 이 말은 채권 금액에서 플러스 돼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1년 말 채권 채무 금액이 909원으로 증가된 거예요. 거기다 다시 10% 때리면 얼마예요? 91원이지? 맞아? 91원이야. 그럼 91원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래서 그러면 91원만큼은 내가 나중에 원금을 받을 때 그때 합쳐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909원에다가 91원 더하면 얼마? 1,000원이네. 그래서 2년 말에 1,000원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내가 분계를 다시 보여줄게. 자, 1년 말에 채권자 입장에서 봐. 이자가 발생이 됐지. 얼마만큼 이자가 발생이 됐어? 83원만큼 발생이 됐다. 그런데 내가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뭐가 증가해? 채권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미수법 83원.
자, 채무자 입장 보자. 지금 이자가 얼마 발생이 됐니? 83원. 그지? 근데 내가 이자 줬어, 안 줬어? 못 줬어.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금액이 증가하는 거야. 혹시 출석 체크지 못 받은 친구 손 들어봐. 저 입구에 책상에 있다. 받아가. 2년 말에는 봐. 2년 말에 이자가 91원이다. 그러면은 이자 수입 91원, 이소금 91원.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 91원, 이지급금 91원. 자,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발생한 이자, 그게 채권 채무 금액이 합산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2년 말에 요게 자연스럽게 1,000원이 돼서 현금 1,000원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채무자 입장에서도 지금 미지급금 826원이 있었지만 연도별 이자를 주지를 못해서 미지급금 1,000원, 현금 1,000원. 자, 이제 요 무이자부 채권 채무에 대한 이자 금액 계산하는 거하고 또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충분히 아마 이해했을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이해할 걸로 생각하고 좀 더 복잡한 얘기 해보자.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사례가 사채야. 사채. 여러분들 주의해. 요 사채가 한자로 얘기를 하면 요게 개인 사채거든. 개인 사자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이 사채하고 저 사채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요 사채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뭐 사채 우리가 또 신문에서 뭐 사채놀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거래요. 응? 우리 친구지간에 돈 꿔줬다든지 친인척들한테 돈 꿔줬다든지 돈 빌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채권 채무.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요거는 요 사채는 이 사자가 회사 할 때 사자야. 이거 이 사채를 다른 말로 하면 회사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때 우리가 용어 자체를 회사채 쓰니까 좀 불편하니까 관습적으로 회자를 빼버렸네. 그래서 이제 사채라고 용어를 쓰니까 이게 사채하고 이 사채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 한자로 써야 차이가 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똑같아. 회사채 이렇게. 응? 이걸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사채 그러면은 이런 회계학 공부하면서 이런 개인 사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일반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사채 얘기하면 회사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 회사채는 뭘 얘기하느냐? 봐라. 우리가 지금부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해보자. 큰 회사들이 주식회사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큰 회사들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야. 자금 조달을 한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렸어. 빌렸으면 어떻게? 갚아야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삼성전자에서 자, 내가 이자를 언제, 얼마만큼, 그리고 원금은 언제 갚겠다라고 하는 차용증을 써주는 거예요. 이 차용증을 보고 채무증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이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잖아. 응? 얼마 빌리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갚겠다 이런 거야. 똑같아. 삼성전자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꿨으니까 차용증 발행해 주는 거야. 이 차용증을 채무증서라고 얘기를 하고 요것들을 우리가 회사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회사채. 응? 이해했어? 원금 어떻게 이자는 어떻게 갚겠다라고 발행한 채무증서. 이거를 회사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논리를 확대해서 뭐야? 요거를 주식회사가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대중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채무증서를 발행해.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국채. 공공기관이 공채. 묶어서 국공채. 이렇게. 국채를 국고채라고도 하고, 이게 용어를 여러분 이해할 때 국채, 공채, 국공채, 국고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렇게 해서 발행한 채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했지? 자, 지금 요 회사채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얼마짜리를 발행했냐면 10만 원짜리 발행. 10만 원만큼 자금 조달한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10%거든? 10%야?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면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 아니야. 그래? 내가 돈 꾸면서 지금 현재의 시장 금리, 시장 이자율 10% 맞춰줄게. 자, 그러면 내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은행에 넣어놔도 10% 이자가 발생해. 그지? 삼성전자의 회사채에 투자해도 얼마야? 10%야. 그러면 차이가 없지. 그래서 요 삼성전자가 10%로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이 삼성전자 회사채의 가격을 보면 그냥 그대로 액면 10만 원이 된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 현재가치 개념 쭉 공부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현재가치라는 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의 가치로 땡기는 거예요. 그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의 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어떠한 현금 흐름을 보일 건지 일단 현금 흐름을 그려야 돼. 이게 1번이야. 안 그러면 헷갈려서 계산 안 돼. 자, 현금 흐름 이렇게 파악을 했다. 이자, 원금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가 요거를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돼. 응?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요 10만 원 원금인데 3년 후에 10만 원이야. 요때 지금 현재 10만 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이 얘기인데 아까 봐라. 요 숫자 여기 볼 때 10만 원에 1,000원에 1.1 다시 1,000원에 1.1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요 우리 계산할 때 1,000원에 요 826원은 말이야. 1,000원에 나누기 1.1에 자승 이렇게 계산. 그지? 1.1 이게 두 번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저 나올 때마다 저거 다 저렇게 일일이 계산하면 얼마나 복잡해. 그지?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서는 미리 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다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그 표를 보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자, 이 상태에서 말이야. 자, 봐라. 여기 10% 이자율인데 3년이야. 현재가치 요소 뒤에 책에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회계원리책 맨 뒤에 보면 현재가치 계산표 나와 있어. 거기에 이자율하고 기간하고 딱 보면은
요게 0.7513 이렇게 돼 있네. 탁 때리면 그냥 바로 현재 가치 계산이 돼.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다. 이미 계산돼 있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용만 잘하면 돼. 우리가 PC랑 핸드폰 그 내부를 알 필요가 없지. 이용만 하면 되지. 똑같아. 이렇게 편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요 10만 원의 지금 현재 가치는 75,131원. 오케이? 근데 지금 이자 10,000원씩 있다. 요거는 말이야. 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거든. 같은 금액이. 그래서 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될 때 또 현재 가치 요소를 만들어 놔. 이렇게 돼. 요거는 10년에 10%에 기간 3년에 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니까 연금 현재 가치 요소에서 연금 평가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겠지만 이 현재 가치 요소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 터키가 0.90909, 0.82645, 0.7513. 그래서 지금 요 10,000원에 대해서 0.909, 10,000원에 대해서 0.82645, 10,000원에 대해서 0.7513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멍청하잖아. 그래서 이 현가 요소를 다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표가 있다 그 말이야. 어? 0.9090, 0.8264, 0.7513 합치면 2.4868원. 그냥 10,000원에다 바로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연금 현가계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여러분 이 정도는 뭐 회계원리 공부할 때 이미 한국어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자, 그다음 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중에 뭐 계산기 잘 다루면은 뭐 당연히 익히 알고 있었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요것의 현재 가치 계산하라 그러면은 10,000원에 곱하기 2.4865 플러스 10만 원에 곱하기 0.7513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근데 이 계산기 자체가 플러스하고 곱하기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방법은 엠프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10,000원 곱하기 2.4868의 엠프라. 10만 원에 0.7513의 엠프라. 그렇게 해서 MR을 때리면 10만 원이요. 합계 금액이 나와. 근데 나는 이거보다는 요걸 많이 쓰거든. 10,000원에 2.4868의 는 다시 10만 원에 0.7513의 는 그다음에 GT 누르면 합계 금액이 나와.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저거를 순식간에 계산할 정도로 숙달을 시키고 회계학 문제의 반 이상이 현재 가치다. 거의 대부분이 다 현재 가치 이렇게 돼 있어. 이거 계산하는 포맷이. 그러면 숙달이 되면 어떻게? 보면서 문제 읽어가면서 막 때려가지고 현재 가치 옆에다가 메모해놔요. 그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되는. 이게 합격의 비결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현재 가치를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게끔 숙달시키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이렇게 되면 회계학이 산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연습해야 된다. 엠프라를 하든 니코르를 하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하는 걸 숙달을 들여야 되는 거고. 자, 어찌됐건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10만 원 나왔어. 이거는 시장 이자율하고 표시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굳이 어느 곳에 투자하든 간에 차이가 없더라. 그 얘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요 삼각표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1년 초에 10만 원의 회사채가 발행이 됐어. 자, 유효이자율, 다른 말로 실질 이자율이라 그러지 10%야? 그럼 이게 얼마네? 이자가 10,000원이야. 그지?
자, 우리가 아까 액면이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액면이자, 표시이자, 표면이자 이렇게 해도 되고 현금 수수액, 현금을 주고받은 금액 이렇게. 현금 수수액. 자, 얼마 주고받았어? 이자. 액면이자 얼마라 그랬지? 10,000원이야. 자, 다시 10,000원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10,000원만큼 주고받았다? 그러면 여기 우리 상가액은 우리 아까 뭐라고? 장부 금액에서 조정될 거야. 그러면 차이가 없네. 다시 지금 10,000원 주고 받아야 되지. 10,000원 줬잖아. 뭐 없는 거지. 이해됐어? 뭐 장부 금액에 10만 원에서 더 이상 조정할 금액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대로 10만 원이야. 2차 년도에도 꼭 10% 때리니까 10,000원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10,000원 주고 받았죠. 액면이자가 10,000원이.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어. 장부 금액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이 10만 원이 그대로야. 그래서 삼각표 자체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고 3년 말에는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채권 채무 금액은 제로가 돼.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회계처리를 내가 생략을 할게.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지금 현재 이자율 10%야. 시장 이자율이. 이게 실질 이자라 그랬지. 그런데 삼성전자가 10%를 이 시장 금리가 10%인데 10%로 발행을 않고 8%로 발행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돈이 있을 때 이게 10%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10% 이자가 발생이 돼. 삼성전자 회사채 사면은 얼마? 8%야. 그럼 너들 은행에 넣어놓을래? 삼성전자 회사채 사면 당연히 은행에 넣지. 은행 이자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떨어져.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봐. 이때 우리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미래 현금 흐름이. 미래 현금. 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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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그럼 한다. 여러분 계산기 있으면 한번 해봐. 자, 여기 계산해. 10만 원 원금에 10만 원 원금에 0.75131 플러스 8,000원의 이자야. 8,000원 이자인데 자, 우리가 여기 0.90909 82645 75131 요거 세 개 다 합치면 얼마다? 2.48685.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 응? 계산기 너들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본다니? 매번 오자마자 바로 시험 봐야 돼. 계산기 없으면은 빵점이야. 핸드폰은 사용 못 해. 다음 주부터. 어? 핸드폰 사용 안 된다. 계산기 다 사야 돼. 얼마? 9502. 그렇지? 자, 이렇게 현재가치 계산을 했어. 9502. 자, 그러면 이제 회계처리를 해보는데 삼성전자가 이 상태에서 액면 10만 원짜리 그리고 매년 이자 8,000원 준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에 발행이 될 거냐 계산해 보면 9502. 사람들이 잘 안 사. 아무리 삼성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10% 받는데 뭐 하려고 이 회사 이 삼성전자 회사채 사겠어, 그지? 9502. 그러면 자, 내가 여기 분계를 한번 해볼게. X 1년 초에 현금 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95026 사채 95026 여기에 지금 우리가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투자 사채. 내가 그냥 편의상 투자 사채라 이렇게 한 거야. 95026 현금 95026 이해했지? 그럼 봐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삼각표를 그린다 그래서 삼각표 왜 그린다고? 연도별로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봐. 유효이자가 10%다. 그러면 9503의 이자가 발생이 된 거야. 그지?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9503만큼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9503만큼 이자를 줘야 돼. 그지? 그런데 얼마만 줬어? 그래 8,000원만 줬어. 1503은 지급을 못해. 못했으니까 이 금액만큼 장부 금액에서 조정이 돼야 돼. 채권 채무 금액이 조정돼야 돼. 다시 9503 이자가 발생이 됐어. 8,000원만 주다 보니까 1503은 주지를 못했다. 못 줬으니까 그만큼 부채 금액이 증가되는 96, 529. 또 해볼까? 1년 말 시점에서 공개를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자 비용 9503 근데 현금 8,000원 그래서 자체 15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9503만큼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8,000원만큼 현금 지급을 했고 1503은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사채 금액이 부채 금액이 증가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 내가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됐어. 903 근데 현금이 8,000원만 들어왔어. 1503은 받질 못했네. 못 받았으니까 이 채권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2년 말 걸 보자 또. 2년 말에 자 지금 이 채권 채무 금액이 96529로 증가된 거야. 그지? 이거를 10% 때리면은 9653 이렇게 되네. 그럼 8,000원 하고 1653. 그러니까 2차년도에는 9653만큼 이자를 줘야 돼. 맞아? 근데 그거를 8,000원만 줬기 때문에 1653만 지급을 못했어. 그 금액만큼 부채 금액이 증가하는 거야. 이자 9653, 이건 8,000원. 그래서 부채 금액이 1653만큼 증가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자가 9653만큼 발생이 됐고 현금액이 8,000원. 그래서 나머지 1653만큼은 채권의 가치가 증가했다. 그 말. 그럼 이제 3차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주고받지 못했으니까 98, 182가 되네. 98, 182. 그럼 3차년도에 봐라.
9818만큼 이자가 발생이 됐고 8,000원만 줬어. 그래서 1818 이렇게 되네. 그러면 3년 말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자 비용 9818 연금 8,000원 자체 1818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 수익 818 연금 8,000원 투자 자체 818. 자, 이렇게 해서 3년 말에 보니까 채권 채무 금액이 얼마가 됐다? 10만 원이 됐다. 그 얘기야, 지금. 자, 우리 유효이자율법 삼각표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연도별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지? 자, 여기서 장부금액 유효이자는 실질이자야. 액면이자는 표면이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현금 수수액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만큼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얼마냐 이거야. 그걸 그만큼 못했으면 그 차이가 나면 그 차액 금액만큼은 장부금액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구조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